남해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 91.9MHz 남해 FM 남해 사람들의 문준홍입니다. 참 김구 선생님은 화전별곡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해가 1.3도라고. 예, 남해군 관광해설사의 원류시죠. 그분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남해를 꽃이라고 하는 순간 남해는 꽃이 됩니다. 남해군 문화사랑의 회원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 모양이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쪽에 예, 반갑습니다. 남해 문화 사랑의 김향숙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목소리 참 고맙습니다. 다음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남해 문화사랑의 정영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남해 문화사랑의 서재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해 문화사랑의 박경심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 남해에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방송에 라디오 방송에 별로 안 나오셨죠? 네. 그 아마 이제 제가 평소에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조금 생경한 경험이라 약간은 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근두근합니다. 아니 우리 김영수 선생님 그 배지가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네.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이거는 경남 문화관광 해설사의 예. 수로 교육을 받고 나면 받는 배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남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선물 네 분께서 올해도 두 분이 들어오셨기 예. 때문에 26분이겠죠. 예. 다음에 그 교육이 끝나면 아마 제 같은 이 배지를 달고 남해군 일선 내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해군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시다가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려면 당연히 경남 네. 관광해설사로 네.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습니다. 한 3주 정도 이론 교육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습 교육 3개월. 예. 네. 아니 제가 이제 묻는다고 굳이 우리 김학수 선생님이 답해 줄 필요 아, 없고 네, 네. 일단 편하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럼 우리 정영숙 선생님도 당연히 예, 공부를- 저도 경남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그렇죠. 저도 배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경남을 위해서 뭐 또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고 남해를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네. 다들 아까 이제 잠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해설할 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잠 김구 선생의 1.선도라는 표현을 최소한 10번 이상은 쓰셨을 것 같은데 네. 100번 이상 쓰죠. 박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아니 그 1.선도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많죠. 많이 써보고 또 전달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예. 그럼 우리 서재인 선생님 만약에 1.선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실제 관광객들 앞에서. 그 충렬사에서는 충렬사 오를 때 꼭 장긴구비가 있잖아요. 예. 그 앞에서 꼭 말하죠. 천지의 지지돌 1.선도 자망운 우금산 복내와 고내 흐르네 산천 수려하고 호걸나마만이 나서 인물 번성하니 하늘 남쪽 아름다운 곳 그 경치가 어떤가. 딱 그 어투 예. 속도로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각자 누가 소개하냐에 따라서 우리 남해를 소개하는 예. 같은 내용일지라도 예. 속도라든지 어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유수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한 점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예, 그리고 1.3도 남해. 그럼 그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꽂혀 있으면 우리 남해가 신선히 사는 섬이라고 하면 대부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시는 분들도 공감하죠. 예. 남해가 정말 아름답고 예. 신선히 사는 곳 같다라는 그런 표현 씁니다. 사실 우리 남해가 제주하고 단적으로 비교를 해서 같은 섬이고 관광지니까 네. 예전에는 도저히 그 제주라는 그 큰 벽을 넘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의 관광 흐름이나 언론 방송에 노출되는 것들을 보면 언젠가 우리 남해가 제주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렇게 멋진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계시니까 그런 희망도 품어봄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제주도는 원래 휴양지고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남해는 그동안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지금 요즘 분들은 남해가 제주보다 예쁘다는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처음 우리가 사실 이야기할 것들을 질문만 몇 가지 뽑아놨는데 아까 첫 질문이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니었었습니까? 예, 각자의 이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에서 남해 경남문화관광 해설사이자 남해군 문화관광 해설사이자 문화사랑 회원으로서 우리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회원들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오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시는 그러니까 관광의 현장 그 중에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 김양숙 선생님부터 저는 좀 이렇게 그 관광객을 맞이하면요 예. 어서 오시다라는 말을 예, 우리 표현을 남해 해요. 전통 남해의 그 방언이잖아요. 예, 남해의 그 인사말이기 때문에 예, 다른 것보다도 제가 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예. 어서 옵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서 옵시다 해서 보물섬 남해에서 남해를 전달하는 문화관광 해설사 김황숙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제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예. 그러면 혹시 그 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이 혹시 없으시던가요? 아닌데 의외로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 특색을 담고 간다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희들은 그럼 남해의 그 말투가 많이 알려진 모양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물론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선생님한테 잘 가시다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께서 자기한테 말을 거칠게 한다고 학생한테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시자가 뭐 존칭 보조관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해의 말투가 많이 알려졌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반응이 전혀 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네. 서울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기분이 나쁘시다고. 예. 그랬구나.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남의 말투가 그만큼 남해가 알려진 모양입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관광 예. 안내소나 예. 이 외지인들을 만나면 예. 남해 하면 거의가 바다 남해 연상하고 아직도 그래서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는 있잖아요. 남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음, 우리는 남해군 해설사입니다. 오늘도 독일 안내소에서 여기 남해 지도입니까? 그러길래 제가 남해군 지도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참여하는 프로가 남해 FM 91.9MHz 남해 사람들인데 저도 이제 저희들 방송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 검색하려고 유튜브에 남해를 치면 남해에 땅 있다라고 해서 남해에 무슨 땅 있는가 하니까 통영 이쪽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를 이 예. 남해 안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물섬 남해라고 하든지 아니면 남해군이라고. 그럼 정경수 선생님은 우리 남해 어디를 더 알릴 때 저는 그 손님들 안내할 때 그 보물섬 남해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인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박경희 선생님. 예, 우리 조금 전에 영숙 선생님이 하신 네. 것처럼 전 시작 멘트가 예. 보물섬에 오신 분들에게 환영합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물 중에 보물인 저도 그 속에 속합니다라고 하면서 예, 보물섬에 있는 박경심 해설사입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도 오늘의 보물입니다라고 아니 우리 먼저 박경심 접근합니다. 해수사님 잠깐 손을 한 번만. 보물을 만졌습니다. 이제 안 들리는 모양이죠. 네, 사실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을 가장 그 아름답게 빛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누가 뭐래도 우리 문화관광의 현장에서는 여기 계신 문화사랑 회원들, 우리 문화관광 해설자들이 그러한 자리를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라고 빛나게 하는 분들이라고 누구도 의심치 않게 만들 겁니다. 일단 노래 하나 들으시죠. 벚꽃 엔딩. 꽃이 다 졌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아깝더만요. 일단 벚꽃 엔딩 들으면서 왜 벚꽃 엔딩을 선곡했는지 조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엔딩 버스커버스커의 목소리 듣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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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yeah.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yeah.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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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커 벚꽃 엔딩이었습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이제 꽃잎이 다지고 이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곡이 가지는 의미와 우리 남해 문화관광 해설사 그리고 문화사랑의 회원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장범준이라는 이 뮤지션은 벚꽃 엔딩을 통해서 여수를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여수가 지금 같은 이러한 명성을 새롭게 되찾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노래 하나가 여수를 새롭게 바꿨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앨범은 저작권료가 벌써 한 40억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여수를 바꿨듯이 어디나 가나 그 지역을 해설하시는 우리 남해 같으면 남해 문화관광 해설사, 남해 문화사랑의 회원들의 역할이 노래 이상으로 남해를 위해서 기능한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이제 안 떨리시는 제 바로 왼쪽의 우리 박경심 해설자께 여쭙겠습니다. 남해 문화사랑 회원 그리고 그 속에서 남해군 관광 해설사 소지 본인의 역할 여기에 대한 좀 소회나 생각들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문화사랑회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냥 친목으로 정말 남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단합하고 화합하고 남해군의 발전과 그리고 더 나아가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생각하는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 단체로서 잘 한마음이 되어서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거의 뭐 문화사랑회의 사기 회원으로서 봤을 때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남해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게 만들어지게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역사도 그리고 관광도 그리고 기촌이나 기농 뭐 한 달 살이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해를 처음 찾으시는 분들하고 어찌 보면 가장 가깝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우리 해설사를 알고 있고 사기라고 그러면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200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오래되셨네.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두 이상 번도 변했네요. 바뀌었고 요즘은 요즘은- 속도가 더 빠르니까 야. 200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항숙 의원님. 저는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남해라는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문화사랑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해설사 역할도 1차적으로는 관광객을 만나고요. 2차적으로는 제가 그 관광객 오시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매체의 다양성을 찾는 그 주인공에 제가 되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해설사라고 생각하고 또 해설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해설사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문화사랑회 자체도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김항숙 회원님께서도 이제 회원이 되신 지가 꽤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그 교육을 받았고요. 예. 2012년 여수 에스포가 열렸잖아요. 예. 그때부터 투입되어서 해설을 했고요. 경남 해설사는 2018년도 교육 예. 받아가지고 예. 2019년부터 활동했습니다. 어쨌든 참 고맙습니다. 우리 남해를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또 고생하실 거죠.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일 오랫동안 할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이제 그 우리 기본적인 질문과 더불어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선곡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아마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노래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정숙 위원님. 예, 그 남의 문화를 사랑하는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남해를 굉장히 사랑해요. 옛날부터 제가 그 남해를 시집 오기 전부터 남해를 정말 사랑했어요. 잠깐만, 제가 아주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남편분이 좋아서 남해 오신 게 아니고 남해가 좋으니까 남해 남편을 만나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남해를 그때 남해대교 개통해가지고 그게 카렌더에 많이 실렸어요. 예. 그래서 나 여기 가야지 그럼 그랬거든요. 50년 전에. 그렇죠. 여기 가야지 그랬더니 내가 이쪽으로 시집 올 줄 몰랐죠. 그 뭔가 있잖아요. 자기 운명을 안 거지. 아니 꿈은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딱 맞는 그러면 것 같아요. 1973년 남해대교가 개통이 될 때 책받침을 보고 난 여기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난 카렌다여서 봤어요. 그 바다에 다리가 놓여진 모습 네. 그게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난 저기 가야 되겠다 했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태어나신 데가 그러면. 저는 이제 경기도인데 그 먼데서. 예, 그리고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네. 남해로 왔는데 남편이 그 충혈서 있잖아요. 예. 거기를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참배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그 사당이라고 하면서 예. 영정을 모신 사당이라고 풍월사. 예, 저를 소개하는 거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순신 장군 그 공부를 했을 때 그게 예.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아니 맞아. 남편분하고 굉장히 엄숙하게 만나셨습니다. 아니 보쌈했어요. 아니, 보통 뭐- 아니 남편이 저를 보쌈해 왔어요. 옛날 경복궁 같으면. 돌담길이라든지 뭐 벚꽃 아래라든지 있지만 충을 사는 아니 이제 남해를 와가지고 왔으니까. 왔을 때. 아 그렇구나. 그때 그 이순신 장군 그 참배하면서 예,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이순신 장군 예. 그 가슴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음. 근데 제가 또 이순신 장군 또 해설을 할 줄 몰랐죠. 아, 그렇네요. 지금 남해 아니고 전국에서 모이는 이배사라는 모임에 예. 또 이순신 장군을 또 배우는 사람들이죠 거기가. 그래서 그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순신 장군은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그 영혼처럼 스며드신 분인데 그래도 이순신 장군보다는 남편분이 좋으시죠? 남편 물론 좋죠. 당연하지. 당연하죠. 혹시 오해 그럼 이 대목에 남편분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보, 당신 만나서 처음에는 고생도 많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난 남해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아, 그 눈빛하고 목소리에 그렇게 남의 사랑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남해 문화사랑에는 남해군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모여서 만든 이름이잖아요. 중간에 남해군 문화관광 해설사의 이름을 바꿨을 때 제가 왜 이름을 바꾸나 다시 문화사랑회로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문화사랑회라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그리고 남해군 문화관광 해설사의 뿌리잖아요. 우리가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때 그 나오죠 용비어천가인가 네. 그게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그래서 저는 남해군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모임이 남해 문화사랑에는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바람에 아니멜세라고 믿고 있고요. 또 문화관광 해설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거든요.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역할은 우리가 남해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남해 자연, 역사, 문화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다시 오게 하고 또 그 간분들이 또 다시 오게 해서 우리 남해가 관광지로 관광객을 넘쳐나길 바라는 그게 제 꿈이고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독일 마을에서 남해군입니다. 남해군에 또 오세요.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남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좀 이 흥분한 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처럼 그 뿌리 깊은 남과 바람이 아니밀세 꽃듣고 이러만하니 우리 문화사랑회에도 뿌리 같은 분들이 계시죠. 네. 당장 이 즉석에서 생각나는 분들 한 분씩 거론해 주시죠. 우리 박경심 회원님. 네, 이시동 회장님이라고 일기세 예. 진짜 멋지게 활동하시다가 예. 예, 아주 아름답게 이제 그 정리하고 지금은 그냥 회원으로 예. 뒤에서 고문처럼 아름답게 계신 선배님이 지금 계십니다. 처음에 사십니까? 네, 처음에 오랜 살고 시간 동안 참 많은 헌신을 네, 하셨죠. 네. 우리 박수 회원님. 저는 고인이 되셨지만요. 예. 이봉자 선생님이 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참 저희들 굉장히 큰 슬픔에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교육받을 때 사무국장님을 하셨는데요. 예. 너무 활동적이어서 예. 맞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불의의 사고로 이명을 달리하셔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때 순직이죠. 그렇게 근무 했는데 중에, 네, 그런 근무 중이네요. 그럼 그분이 이제 순직하신 지도 벌써 그럼 아까 말씀처럼 10년이 13년. 네. 훨씬 네, 넘었다는 네.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 남해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이봉장님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정수 의원님. 저는 이기주 회장님 예. 생각납니다. 예. 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예. 힘을 주시는 분. 굉장히 유머도 있으시고 네. 풍채도 멋있으시고 그러시죠. 네, 그분도. 네. 우리 회장님.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박경심 회장님. 아니 그럼 예. 잠깐 세 분을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박경심 회장님은 13기 회장님이잖아요. 제가 16기고 이런데 사실 우리가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을 때 참 다들 탈회를 하고 할 때 끝까지 남아서 이 구심점을 해줬고 또 우리 박홍국 우리 해설사님도 계시잖아요. 네. 박경심 회장님 때문에 제가 참 많은 위안을 얻었고 박홍국 우리 해설사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는 정말 많은
그 도움을 받았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늘 감사. 포연은 처음 하는데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그 저희들이 따로 다른 분들도 다 너무 고맙죠. 저희들이 이제 따로 도가치란 말도 있고 예. 그 또 우리 노랫말 중에 끝내는 한 길에 하나가 된다는 단어도 있는데 어쨌든 이 문화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또 다른 영역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필요한 같이 마음을 합치고 또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 남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수 박정식 님이 박정식이죠? 네. 누가 신청하셨습니까? 제가요 멋진 인생.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 노래 부탁드립니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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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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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전생연분이세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나우나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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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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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아니 정유수 선생님이 노래를 신청하셨죠? 네. 그 노래 나온 줄곧 계속 이제 몸을 이렇게 흥겹게 좀 흔드셨는데 이 노래를 특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뭐 잘났다고 못났다고 뭐 그럴 필요 서로가 다 배려하고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극히 참 오문현답이라는 죄송합니다. 저 잘못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있나 어디? 네. 그래. 그죠? 아, 맞아요. 저한테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니까 찔립니다. 아 나는 그렇게 답이 네. 나올 줄 모르고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난 인생 멋지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저 사람이 그렇게 대답. 제 두 번째 질문지가 사실 해설사 활동을 하시면서 뭐 회원이나 아니면 해설사로서 에피소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당장 두 분이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몸을 흔들고 춤추는 것도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저희는 방송하면서 춤 많이 춰요. 아 그래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흔들었지. 네. 다음부터는 이제 서서 이 이제 춤을 춰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하고 싶어. 아 그래요? 네.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방송하실 때마다. 네. 춤추는 것 외에 따로 그 기억에 남는 뭐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디 그 투어하면서요? 예, 뭐 투어나 아니면 뭐 모임을 하나 저희들이 견학을 가든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예. 그때 그 제가 이제 가천다랭마을 근무였는데 아침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담당자 그 당시에 담당자님이 전화가 투어를 가래요. 그래서 저 오늘 근무 가야 되는데요. 했더니 근무 가시면 다른 분 보낼 테니까 투어를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 비가 왔는데 그 저기 아주 이런 높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다른 지역에 계신 자들. 아주 골프 치러 오셨는데 네. 비가 오니까 이제 골프를 네. 못 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투어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남해는 단비였어요. 정말 소중한 비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골프를 못 쳐서 아쉽긴 하지만 저희 남해에서는 정말 단비가 내려서 정말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투어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남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남해 분이셨는데 거기는 안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갔다니. 아니 이제 예. 뭐 서울 이런 걸 이야기했고 예. 저기 서포 김만 선생님도 노도 예. 거기 유배지 그런 걸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해설하면서 그랬더니 거기는 안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의 분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조금 속으로 좀 서운했지. 근데 이제 그날 일행을 잊어버린 거예요. 독일 마을 가갖고. 예. 이분들이 독일 마을 이렇게 도시면서 원예까지 가신다 그랬는데 나는 원예라 그러면 원예 예술촌. 원예 예술촌이요. 예, 네. 원예 예술촌까지. 근데 이제 거기서 길이 이렇게 엇갈린 거 저는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분들을 가까운 데서 이제 거기 관람하시고 나서 모시고 이제 갈 때 예. 차를 가까운 데로 오라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버스 있는 데로 갔어요. 가가지고 기사님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이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비가 오니까 어디 카페 들어가 계셨던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비 맞고 이분들 찾아다닌다고 막 이랬고 이분들은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제가 비를 맞고 막 이래가지고 머리도 젖고 이랬어요. 그때 당시는 참 울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랬어요. 아니 예. 내가 오늘 투어하는데 또 이런 높으신 분들 모시고 했는데 63빌딩에 사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에 이제 만나가지고 버스 탁 탔더니 해설사님 머리 스타일 바뀌었어요. 제비가 이제 되어버렸어요. 머리가 젖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히 그때 조금 우울했어요. 그래도 이제 막 그 식당까지 같이 이제 와서 점심 먹고 나서 이분들이 오늘 애쓰셨다 그러면서 나한테 서울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제. 아니 남의 좋아 남의 신랑 저 만났는데. 그러니까 서울 같이 가자고 막 그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멋진 인생 선곡이 그때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습니다. 아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있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따로 없는 뭐 거죠. 그래. 비를 맞게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 그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영상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두 분 부부가 오셨는데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해설해준 선생님이다. 그때 비마전 머리 모양 바뀐. 그때 해설사님 너무 해설 잘 들어가서 너무 고마웠는데요. 누구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투어 할 때 해설 너무 잘해줘서 저희가 기억에 남아서 고맙다고 막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위안이 됐어요. 아마도 며칠 그분들이 다시 남해 오신 거는 우리 정영숙 해설사님이 그때 비 그랬을까요? 맞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남해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게 아니면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까요? 이름은 그래서 우문현답이라고. 어쨌든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분에게 고마웠습니다. 네. 그분들 아마 또 오실 겁니다. 그럴 것 우리 같아요. 김양주 선생님. 저는 이수신 영상관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사실 그때 서재심 회장님 같지는 않지만 저도 충무공 이수신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찬하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지표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최고 경영자의 오신 분들이 남해를 여행 오셨다가 이수신 영상관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런 것 어디서 봐야 되는지 책을 판매를 하냐고 막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책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했더만 제가 그때 그 이문훈 교수님의 이수신 팽전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 책 주면 안 되냐고 그러나 아니 저기 서점에 가시면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분이 달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학문대과의 전문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웹 보고 거기에다가 제 사인도 하고 전화번호도 적고 그러면서 본인이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셔가지고 언젠간 한 번쯤 전화하고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이 주변에서 격려를 하고 응원하면 용감했지 않습니까? 그분 전화번호 아시죠? 예. 이러면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안 돼. 제가 포대 저장은 안 하고요. 제가 네. 명함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몇 월이었습니까? 그때가 비가 내렸으니까 여름입니다. 여름. 네.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약속을 하죠. 이번 여름까지 그분이 전화가 없으시다면 다음에 저희들이 생방송 한번 진행하면서 전화해 바로 보기로. 그쪽 연결을 하기로. 네. 내 책만 네. 갖고 왔냐고.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 합시다. 나도 그런 경험이 오케이. 있는데. 우리 박경치 배우님. 저는 막 해설사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 대구 MBC 방송에서 산악 등반하는 거
하면서 초등학생들 2박 3일짜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것 중에 2박 3일 하면서 이제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네, 기사님이 또 그렇고 그 MBC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다시 2차 2박 3일 또 해달라는데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일에 할 때. 그래서 다른 분 하시지 했는데 또 다시 해달래서 하면서 이제 2박 3일짜리를 2번을 하면서 이제 기사님하고 인연이 되었어요. 그럴 때 자기 딸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저학년. 예.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었지요. 근데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제가 관광 안내소에 없으면 다른 해설사님한테 제 근무지가 어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사돈되고 이런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아들도 결혼했답니다. 저 그것도 몰랐습니다. 20년 거의 한 17, 18년을 알고 지내고 소통했는데 요번 얼마 전에 같은 다랭이 마을에서 주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들어오셨어요. 저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고 연락을 안 한 상태에 들어오셨는데 저를 묻기 위해서 왔는데 둘이가 깜짝 놀라고 눈으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 미소를 지으며 그래서 이제 남해 오셨는데 이제 산악인들을 모시고 왔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오랜 세월에 어머니하고 같이 계시는 걸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남에서 나는 톳, 시금치, 풋마늘, 모이 한참 봄에 나는 거잖아요. 3월 달에. 그래서 친정에 와서 가져가는 같은 느낌으로 가득히 싸서 보내드린 그게 새롭게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해설사로서의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사실 그 현장에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셨을지가 저한테도 전달이 됩니다. 우리 회장님. 저도 워낙 많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랑 삼아. 저는 사실은 김항숙 해설사님처럼 이수신 영상관에 있을 때 이수신을 제대로 알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LA에서 왔대요. 이분이 이수신에 반해가지고 이민 간 지 오래됐는데 여성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내가 늘 책을 이제 난중일기하고 그 이수신 신우님이 준비를 마치었나 책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누구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걸 주셔도 되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가지고 보시고 저는 사면 됩니다. 그 제가 한 난중일기를 산 지 한 10몇 년 된 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샀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분이 이제 LA 가서 이수신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하고 있을 거라 믿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안내소에 있는데 남자분 네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 뭐 독일말 어떻게 생겨서 연락에 설명하고 원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에피소드가 아니고 자랑입니다. 해설사님. 예. 독일 안내소에 몇 번 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2번 옵니다. 참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저 태어나서 그 소리 처음 듣는데 이러니까 왜 사람들이 말 안 했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면서 저기 독일 빵집에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보고 빵을 사준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수신 장군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수신 장군님은 성공후사 하셨습니다. 오늘 이거는 공적인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안 따라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저는 답변이 자랑할 만한데 이순신 장군께서 빵을 안 먹으니까 저도 안 먹겠습니다라고 답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 할 거예요. 예, 우리 이문세 가수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 장면을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니까 표정을 보시겠지만 저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똑같이 가질 겁니다. 노래 듣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 대로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저는 예전에 편지를 좀 많이 쓸 때 서정윤 시인 홀로서기 있어요. 그리고 또 류시화 시인 이렇게 이제 자주 인용하는 시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항상 남의 중심에서 남에게 헌신하시면서도 좀 가끔은 남해가 아련해 보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 정영수 선생님 말씀처럼 비 오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그렇게 비를 맞으면 남해가 원망 내지는 뭐 멀리에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해 그렇지만 가끔은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는 이 남해 여러분들이 바라보신 남해는 어떨지 일단 우리 회장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해군이란 내 태어난 이 고장을 있지 않습니까? 고향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좋아했거든요. 남해 금산에 수학여행 가서 그때 10월이었는데 단풍 든 모습 상사부에서 찍은 사진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게 졸업을 하고 제가 부산에 갔는데 이거 졸업하고 이 금산에 그 단풍이 눈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 몇 년 만에 처음 남해 와가지고 그 금산을 갔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그 등산로에서 올라갔거든요. 그 정도로 남해 군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남해 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남해를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다른 혼돈스러우니까 제가 다른 지역도 여행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이게 바다를 끼고 오늘도 관광객이 말씀하셨거든요. 서울 분이 정말 자기가 남해 군에 처음 왔대. 근데 남해가 이렇게 아늑하고 포근하고 아름다운지를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 좋은 곳에서 삽니다. 이래서 제가 저는 억만불 그 자연 속에서 삽니다. 이런 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여고 다닐 때 친구가 이랬어요. 자기는 남해 시집 안 간대. 남해 정말 싫대. 그래서 왜 이런 게 뭐 커피도 못 마시고 가난하고 뭐 힘들고 뭐 피부도 시큼해지고 이래서 제가 커피는 또 무려 사 마실 거고
피부가 시커매지는 거는 자연이 보상할 것이다. 내가 요거 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정도로 남해 군에서는 전혀 하나도 저는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고 너무 행복하고 남해 사는 것 자체가 저는 3대 적선을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그 친구는 경기도로 시집을 혹시 가지 않았을까요? 서울 가서 잘 살아요. 아파트가 두 채라고. 정유수 쌤 예. 남해로 오셨고 네. 신랑하고 이렇게 남해 사시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농사 질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예. 특히 마늘 농사. 지금은 이제 마늘 농사는 안 짓고요. 겨울에 이제 시금치 농사 좀 짓고 벼농사 그렇게 짓고 살고 있어요. 남편이 원래 농부신가요? 공무원 하셨는데 예. 이제 공무원 하면서도 농사 짓죠. 그리고 남편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죠. 그래요. 네. 지금 퇴직하고 지금 농사 짓고 있고요. 부지런해요. 참고로 이건 우리 방송이니까 국민의 방송이니까 따님은 잘 계십니까? 네네. 활동 잘하시고. 네, 잘했습니다. 어쨌든 가족이 이제 삶의 터전으로 네. 확고하게 뿌리내린 남해입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우리 정유수님도 남해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남해를 열심히 이렇게 알려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김학수 선생님 네, 저는 남해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 사랑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하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구나.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해설사가 된 것도 예. 너무 좋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보는 것 자체가 새로워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남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대화 방법이 사랑입니다. 다 공감하는 모양입니다. 동시에 그냥 사랑은 좋은 거죠. 네. 우리는 저렇게 간단히 말을 그러면 못 이제 우리 박형희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단답형으로 그럼 남해는 네, 사랑. 남해는 행복. 남해는 남해는 내 거. 남해는 남해는 보물섬이 있는 남해 예. 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박형희 선생님은 남해에 대해서 자기 남해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 내 남해는 부탁드립니다. 내가 태어나고 지금 제가 태어난 그 집에 60년 넘게 물론 도로가 나면서 아주 적게 남아 있지만 그곳에서 지금은 머물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은 남해 남해 살고 군. 있는. 근데 우리 옆에서 이제 남해가 아닌 남해군으로 하라니까요. 남해 군자가 잘 안 나. 다른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남해 하면 다른 데는 다 남해 도라고 아니 다른 뭐 섬. 바닷가는 섬이니까 도라고 붙이는데 왜 남해군은 도가 없이 남해군입니까라고 하는데 우리 회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약간 행위상학적으로 예전에 정현태 군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 관광객 제 차에 탔었는데 왜 남해는 남해도라고 안 하고 남해라고 합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도자가 섬도자잖아요. 남해는 이미 남자가 해자에 바다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도자를 붙일 이유가 없다. 제가 공감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아니 제가 이제 말에 공감을 하려다가 제가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데 남해 FM으로 붙였길래 이걸 남해군 FM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맞쪽으로는 못 치겠어요. 앞으로 그리 하기로 우리가 남해군 FM으로.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해를 사랑하신 만큼 그리움은 차곡차곡 쌓이고 또 그 그리움으로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남해를 봅니다. 서재심 회장님께서 신청해 주셨죠 이 노래. 예, 여진님의 목소리 듣습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저희들이 속칭 그 방송용 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제 논조나 이런 것들하고 제가 게스트로 나올 때는 좀 많이 다릅니다. 게스트로 나올 때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제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세게 나가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아쉬운 이야기들을 이제 음악이 나가는 순간에 하죠. 그 아쉬움이란 게 결국 우리 남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각자가 진심으로 답해 주시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남해는 어떻게 되면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어디가 제일 좋다? 좋은 점을 한 가지씩만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처음에는 떨었지만 지금은 전혀 안 떨고 계시는 우리 박경심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남해가 어떻게 변하면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남해하면 남해하면은 맨 먼저 호국 정신이 얼어 있는 첫 관문이 남해대교를 딱 지났을 때 충렬사. 제가 아까 이제 좀 짧게. 이순신 순국공원을 더 조금 정비해서 많은 아이들이 소풍 수학여행을 와서 만났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순신 순국공원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는 협인력이 생길 거라 믿는다는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김양숙 의원님. 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들었는데요. 지식은요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남해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매치가 되어서 하나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남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해의 자연경관 자체가 생명력이고 힘이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남해가 힐링 섬이잖아요. 힐링의 섬. 그래서 말 그대로 자연을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주변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남해가. 그래서 남해가 2022년도에 우리가 반짝반짝 남해를 반짝반짝 그 슬로건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남해가 반짝반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순천만 국가정원이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사람들이 다시 많이 찬다 들었습니다. 갯벌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 강 그리고 대나무숲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인근으로는 진주나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국가정원을 추진한다라고 돼 있고 그게 아마 큰 관광의 흐름 같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처럼 산과 바다가 같이 있는 어찌 보면 다른적인 찾기 힘든 경관을 갖고 있으니까 좀 크게 그런 것들 우리 경쟁력으로 작용하려 봅니다. 우리 회장님. 저는 일관되게 2010년부터 이야기 늘 하고 다니는데 남해는 쓰레기 없고 그 꽃나무 많이 심고 그리고 관광 일선에 있는 우리가 친절하게 하면 남해는 더 이상 그대로 보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아니라 저절로 남해 사람들이 다 올 거라고 생각해요. 돈 들일 필요 없어. 그렇죠. 돈도 제대로 써야 되고 저는 꽃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저희들이 경상도라 발음 구분 정확히 안 되는데 꽃입니다. 그래요? 이게 자연 속에서 특히 꽃을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맞아요. 저희들이 경쟁력을 믿습니다. 꽃만 많으면 될 것 같아요. 파전이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멘트를 마지막 매진말을 하는 거는 뭐 뻔히 왜 그런지 아실 거죠. 저희들이 이제 지내 60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학수님 벌써 60분이 갔나 싶죠. 네, 좀 아쉽네요. 어쨌든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아니 뭐 평소 실력 같으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분도. 두 분이 하나.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 남해 군 FM에서도 할지도 모르니까 좀 그래주시고 저는 우리 그 나상도 가수 하동근 가수가 임영웅 가수보다 뛰어내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바라는 남해, 본인이 좋아하는 남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노래 듣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자리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바람. 잡은 곳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